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전치부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31번은 거의 플로팅 상태이고요. 그 옆에 32번도 31번의 영향으로 거의 메지알 쪽이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41번, 42번도 썩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중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2개, 그러니까 32번, 42번에 식립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다른 치아들도 조금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만 집중해서 우선 치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52세 여성분이시고요. 전신 건강은 다 좋으십니다. 입안의 상태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배려가 조금 안 좋으시죠. 근데 여기에서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식립을 해야 되고 또 이 몸의 높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 보시면서 아마도 또 아리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리도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지만 아리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다른 아리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쓰면서 하악전치부, 사전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발치부터 하겠습니다. 마취는 해도 약간 뻐근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됐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조금만 더 놓겠습니다. 네. 자, 디렉션. 디팩을 보기 위해서 플랩을 열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네, 됐습니다. 석션 여기 32번은 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페니스트레이션이 되어 있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슈트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대로. 어깨에 너무 힘주시면요. 수술은 앞니를 했는데요. 온 어깨가 다 아프세요. 이렇게 긴장을 좀 푸시고요. 네,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32번의) 그라듀션 티슈도 다 제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리제너레이션 존이 아니라 컨토리제이션 존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그라듀션 티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유지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링과 쪽도 슈트 한번 할게요. 페리오 큐렛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고요. 슈트 하나. 네, 됐고요. 여기 먼저 인접체에 대한 루트 플래닝 해야 되겠죠? 섹션 깨끗하게. 이번에 3번의 매지약, 2번의 디스탈은요 보온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1번하고 맞는 여기는 어떡하죠? 보온이 굉장히 낮아져야죠. 그리고 이 라비알 본, 굉장히 띤 라비알 본은 리트렉션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석션 깨끗하게. 하나, 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비알 본, 이 슬로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건 사실 없다고 보고 가야지. 이렇게 드릴링 합니다. 이제 약간 진동이 있고요, 물이 조금 나옵니다. 그걸 천천히 숨어주시고요. 이번 위치로 익스텐전은 (9mm와) (4mm) 커프 (4mm) 길이 (9mm) 9mm 그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이펙스로 9mm 들어가는 겁니다. 자, 조금 똑같이 여기 말 적어줄래요? 여기 아리에 보면요, 저기 린더만 드릴이 있어요. 린더만 주세요. 이번에 링구알 쪽이 약간 본이 높아가지고 링구알 쪽으로 공을 약간만 따는 게 좋겠죠.
그죠? 됐고요. 이 패스가 항상 중요하죠. 그래야 예쁘게, 이가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드릴링을 하면서 소프티슈 영역하고 하드티슈 영역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스레드는 9mm 할 거고요. 스레드 9mm. 그러니까 부분에서부터 9mm는 드릴링을 줘야 되거든요. 칠사죠. 74 했죠, 그죠? 74, 그래, 7하고 7mm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11mm에다가 2mm 밑으로 13mm 들리는 합니다. 그래서 13mm 들 3.3 드릴은 3.6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사 부분은 7mm 쪽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디지털에 노출된 부분은 머신드 커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어버텀먼트 존 2mm, 그래서 크레스탈본에서 13mm 드릴링이 된 겁니다. 돈이 약해서 벌써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드릴링 다 됐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등발등. 자, 픽처 주세요. 자, 오늘 사용할 픽처는요,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이게 블루 다이몬드인데요. 블루 다이몬드 3.7에 74 BD 커프라고 하는 거고요. 되게 구치부 솔루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시고 스레드 파트는 안으로 들어갔죠. 본 속으로. 석션 이쪽으로. 오케이. 자, 보시죠.
나사는 다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 둘.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벌써 앞쪽 라비알 부는 다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관계 없죠, 그죠? 약간 무철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조금만 더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임시차를 바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이 악사 이 커프 2mm짜리로 주세요. 커프 3mm도 괜찮아 보이는데 3도 있나요? 네, 네, 3으로 주세요. 이게 스크루 타입의 버철물을 만들기 위한 아바트먼트인데요. 한 25뉴턴 정도 줘주시고요. 한번 더. 응? 아니 이거 악사를 25뉴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는 트랙션 스크루 디테인 다 될 수 있겠죠. 하나 둘 됐습니다. 드레드는 다 들어갔고요. 이 바깥에가 좀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에 그래프트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대로 주시고요. 본 매트릭스 그리고 O6 볼륨 X 템포럴 실린더 줄래요? 스크루 주시고 네, 악사 위에다가 지금 이제 템포럴 실린더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수술은 다 됐고요. 이제 임시치아 만들 겁니다. 이 템플이 이게 큰 거예요. 작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벽 본이 옆으로 좀 커가지고 그래요. 약간 트리밍 해야겠어요. 여기 본이 너무 높아서 실린더 연결하지도 않아요.
연결됐고요. 이제 베이식하고 템플을 슈트한 다음에 템플을 만들게요. 한 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만, 한 3분의 2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컨투어를 다시 올려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티치 아웃 하고 할게요. 여기. 링구할 것만 제거하고. 핀셋. 자, 여기 잡고. 블레이드 새 걸로 줄래요? 소킹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네. 티슈 보세요. 티슈. 저기 링구알의 그랜신 티슈인데요. 이게 에피세름이 있는 부분만 없애주는 겁니다. 조금만.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컨투리제이션. 리트랙션만 해주세요. 리트랙션. 오케이. 약간의 릴리징 시즌이 있어야겠네요. 링구알 쪽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볍게 요 안에만 이렇게 땡큐. 링구알 쪽도 라벨 해도 되지만 약간 링구알도 밸런스를 맞추기 조금만 이렇게 가운데가 오케이 됐고요. 이쪽에 라벨 쪽도 이쪽도 이쪽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은 그대로 O6 볼륨 X 잠깐만 양쪽으로 리트랙션 해주세요. 이쪽도 오케이. 예. 셀라인 소킹 하지 않고 블러드로 소킹 되도록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 됐고요. 5-0 실크 주세요.
좀 길게. 네. 이쪽으로. 실크 하나 더 주세요. 5-0.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발치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몸이 다 꺼져 버릴 거예요. 근데 잘 됐습니다.
자, 자. 벨 진지바가 너무 얇다, 그죠? 나중에 보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블레이드 잘라 주시고요. 이게 쉘인데요. 쉘에 맞게 잘라내야겠죠? 자, 이렇게 플라스틱이라서 아주 좋아요. 이게 메탈이면 이거 갈아내고 해야 되는데. 됐어요. 자, 여기 자 홀을 뚫고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스크루 홀이 여기 사이즈 팁 연결. 자 여기 홀 주세요. 자, 더 넣어 계세요. 자, 앞에 임시차만 만들면 됩니다. 그대로. 어이구, 부러져 버렸다. 아, 마이 미스테이크. 괜찮아요. 이거 붙이면서, 레진으로 붙이면서 다시 해결해야겠어. 너무 얇은데. 우선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안에 이지실 주시고요. 핀셋. 놓고. 아니면 저거 주세요. 퀵이요? 퀵 주세요. 퀵이 좋겠다. 퀵 임시로 살짝만 닫아놓고. 이렇게. 투스레진 주시고요.
한쪽 쉘이 너무 얇아서 깨져 버려가지고요. 그대로 다시 저기 익스플로러 해주시고 익스플로러 이쪽을 저기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좀 이따 갑시다. 재료가 냄새가 조금 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딱 튀는 바람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세팅되면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이렇게
세팅 다 되면 빼서 다듬고 추가하고 지우고 살짝 다물어 볼까요? 앙 씹어보시죠. 어금니로. 어금니로 악물어. 됐습니다. 오케이. 닿진 않고. 오케이. 자, 물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스크롤 빼내고 그러면 이게 통째로 실린더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조정해서 마저 끼워드리면 이제 되겠죠. 이게 굳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수술은 이 정도 하고 일단 보철과로 옮겨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버터 한 번만 더 하고 이쪽으로 역시 그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담아주시고 그대로 좀 누워 계십시오. 한 5분 10분 있다가 여기 마무리 다 합시다. 그대로 지금 빼면 다 떨어질 거예요. 네, 그대로 주시고. 아마도 오늘 케이스도 아마 아리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셨겠죠.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이렇게 익스터널 헥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구치부에서 솔루션으로 아리를 쓰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구치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비록 오늘 케이스는 전치부지만 원리는 구치부 구치부 아리. 그러니까 BD 커프는 구치부에 있는 틴리치, 본 디펙 이런 것을 매니지할 수 있도록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리나 똑같지만 이것을 그 원칙이 디자인의 프린시플이 BD로 블루 다이몬드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플랩을 열 때 백액션 치즈를 쓰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미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에 너무 능숙하게 다루시니 필요가 없다는 생각 들지만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백액션 치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습관입니다. 그죠? 원장님처럼 백액션 치즈는 다 아시죠? 치즈는 보통 미는 것이 워킹 방향인데요. 백액션을 거꾸로 당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페리스튬이라든지 이렇게 단단한 조직을 떼낼 때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백액션 치즈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식립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어요. 인접골 높이에 맞춰서 식립하시나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보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제가 이 케이스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요, 원래 있던 진지바레벨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배려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이 정도 똑같은 레벨로 진지발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는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주 얇은 라비알 본, 이거는 금방 없어지겠죠. 드릴링 하면서도 벌써 이게 터져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0.5mm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본은 6개월 안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질 때를 감안해서 대비해서 어떻게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오센트레이션이 되어야 하는 트레드 파트는 무조건 건강한 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드 파트는 완전히 밑에 에이펙스 밑에 루트 에이펙스 밑에 베이잘 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7mm 길이는 베이잘 본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42번은 약간 라비알로 익스포즈 되긴 했지만 같은 베이잘 본의 영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프 부분이 있겠죠. 라비알 소켓에서 얼마나 이게 라비알 부분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이 한 4mm 정도는 실제로 진지바 탑까지는 한 7m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4mm 정도는 이렇게 BD 커프에 머신드 서피스로 처리하고 그 위에 어버트먼트 올라가야 되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해본 것은요. 스크루 리테인 타입으로 이렇게 보충을 만들 수 있는 악사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나는 커스텀으로 그냥 하겠다 하시면 조금 더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악사 어버트먼트는 커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더 깊이 심었죠. 그래서 어떤 보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약간 조절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픽처 탑에서 그러니까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에서 한 1mm, 2mm는 플랩을 여는 순간 사라진다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는 뼈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픽처 플랫폼의 위치를 그런 생각 속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 임플란트는 메가젠 R2 게이트로 식립이 가능한가요? 네, 식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다이아메타가 4mm 붙어 있죠. 아니 3.5 붙어 있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R2 게이트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라틴 니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드릴링 하면서 이 라비알 진지바를 그러니까 소프티슈를 막 갈아버립니다. 드릴링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플랩리스로 하는 것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만 크리스탈 본만 들어가서 쏙 드릴링 할 것 같으면 가이드를 쓰는 게 좋지만 라비알 쪽으로 다 열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플랩을 열어놓고 가이드를 쓰더라도 플랩을 열어놓고 드릴링 하셔야지 이 약한 소프티슈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강석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커프 4mm 장점을 구치부에 매력적인 경험을 하는데 결국 구치부 블루 다이몬드 커프를 만드셨네요. 네. 사실 이거 거의 뭐 아리와 동시에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인허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덱스에 이렇게 한번 쇼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케이스는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구치부에서 이렇게 틴 리치가 돼 있거나 지금 단차가 있는, 그러니까 메지알은 높고 디스탈은 낮은 이런 경우에 참 이렇게 지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깊이 식립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커프를 블루 다이몬드 커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mm뿐만 아니고요. 이 케이스는 이게 틴본 영역이 길어가지고 제가 4mm를 썼거든요. 그런데 2mm도 있고요. 2, 4, 6, 8 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치부에서 6mm, 8mm까지 들어갈 일은 없고요. 대개는 2mm 또는 4mm가 거의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6mm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덱스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거니까요. 그때 한번 동참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그리고 정말 예후가 좋은 그런 새로운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케이스가 있으시면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또 디스커션 해보시죠. 다음에 본 매트릭스 매트릭스 1만 하나만 사용 시 쭉 가보면 본 매트릭스는 골로 치환되지 않는 듯한 부피만 차지하는 푸석푸석한 입자는 그대로 보이면서 콜에 박혀 있는 도식이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메가우스와 섞어 쓰는데요. 본 매트릭스만 쓰는 경우가 많네요. 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그렇겠죠. 지금 저는 본 만들어라고 쓴 거 아닙니다. 그냥 컨투어리제이션이죠. 컨투어만 만들어져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컨투어만 본을 만들 것 같으면 사실은 믹스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가우스만 쓰시는 것이 본을 만드는 데서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컨투어 만드는 것은 이 알로그래프트 쓰면 다시 흡수가 되는 양이 많죠. 근데 진지발 하이트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만 한다면 저는 매트릭스만 쓰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뼈가 돼야 될까요? 42번 쪽은 라비알 쪽에 뼈가 좀 되어주면 좋겠는데 나머지 다른 곳은 전혀 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공간을 잘 유지시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뼈를 만드는 매트릭스가 치환되지 않고 그대로 본에 박혀있던 형상의 골이 로딩 견딜 만큼 괜찮은가요? 로딩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뼈가 로딩을 감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쪽에서 하게 되겠죠. 입자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본은 치환되기, 그러니까 새로운 본으로 리모델링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입자들은 흡수되지 않고 있다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파티클은 멤브레인을 덮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 이거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팀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한 골이식제와 사용한 DT가 뭐죠? DT 제품이 일반 블루다이몬드 제품이랑 같은 것인지 저렇게 했을 때 RE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어떤 다른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보다 약간 두꺼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지금 고리식제는 본 매트릭스고요. 그 앞에 깐 것은 O6 볼륨X이고요. 블루다이몬드에 커프를 부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7mm거든요. 3.7mm는 일반 4mm보다 훨씬 강합니다. 블루다이몬드는. 그래서 오늘은 RE를 사용해도 되지만 전시부에서 블루다이몬드 3.7mm를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스몰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면요, 스몰 다이아메터는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 다이아메터를 쓰려니까 디펙이 생기잖아요. 디아이스가 생기거나 페니스트레이션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 페니스트레이션이나 디아이스를 큰 다이아메터를 쓰고 커프로서 다 극복해버린다. 그러면 이 가는 임플란트를 쓸 필요가 없죠. 충분히 단단한 튼튼한 임플란트를 쓰고 본 리제네이션 하지 말고 노출되면 노출된 대로 그냥 이렇게 머신드 커프로 커버한다. 이것이 개념입니다. RE는 이게 코어가 3.2mm, 2.8mm거든요. 근데 이게 3.7mm다 보니까 0.5mm 조금 더 두껍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3.7mm BD 커프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티모시 슈처링 테크닉. 슈처링 테크닉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다시 중국에서 우리가 식립하는 짧은 픽처 있는데 혹시 픽처의 길이에 어떤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픽처 길이의 리콰이먼트가 어떻게 되냐 물었죠. 저는 오센트레이션은 7mm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7mm 높이의 오센트레이션이 되면 로딩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치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케이스는 5mm만 오센트레이션 돼야 되겠죠. 그래서 5mm, 7mm 또는 8.5mm 이 정도면 충분히 강도를 견뎌낼 수 있다, 힘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쩍 장력 감소로 인해 혈관을 자르지 않습니까? 하악 전치부를 식립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리치 크레스트 본 멤브레인을 덮지 않으면 본 파티클이 감염되어 손실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죠? 혈관, 링괄 릴리징 인시전 할 때 혈관을 자르냐? 거기 혈관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혈관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페리스튬만 살짝 자르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자를 만큼 블레이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에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될 팩터가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답을 드리기에도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주의하실 건 없지만 본 덴시티가 상당히 덴스하기 때문에 딜링 잘 하셔야 되고 너무 과도한 토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멤브레인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다르다. 뼈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컨투어만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덮지 않아도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차라리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썼으면 프로넌스 좋지 않을까요? 공간이 없습니다. 하악전 지부에 루트 멤브레인을 쓰려면요. 치아가 조그맣잖아요. 남기고 뒤쪽에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되게 가는 임플란트를 써야 되겠습니다. 루트 멤브레인도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되게 스몰 다이아메터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켄트님 42번 협적 피질 골이 거의 달랑달랑 하는데 저럴 경우 흡수성 멤브레인을 테이크 없이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골이 평균적으로 재생되는지와 문제가 없는지 O6 볼륨엑스가 어느 정도 흡수가 안 되고 유지되는지 만약 과학 구칩을 하면 설정의 릴리징 인시전이 가능한지 링괄 러브 때문에 어려운지 질문이 3개죠. 라비알 쪽에 달랑달랑 하는 거 뼈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은 그거 제거할 필요는 또 없죠. 그래서 놔두는 거지만 금방 흡수돼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흡수성 멤브레인 택을 쓴다고 택을 써도 흡수성 멤브레인 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롱 라스팅 멤브레인이라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고요. 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프티슈 움직임이 많거나 할 때는 택을 써서 멤브레인을 고정시키지만 굳이 택 안 쓰셔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 진짜 리제네이션 하려고 하면요. 스페이스 메인테닝이 되는 그리고 롱 라스팅 멤브레인 또는 non resorbable 멤브레인이 더 좋을 것 같고요. O6 볼륨엑스는 어느 정도 흡수가 안 되는지 하면요. 1년 반, 2년 정도 지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 O6 볼륨엑스 자체가 일부 보온으로 치환이 돼서 보온 조직으로 바뀐다 하는 히스톨로지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링괄의 릴리징 인시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링괄 러브가 어디에 있을까요? 링괄 러브는 혀에 있는 것 말씀이죠. 전치부에는 러브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밑에 스페이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추진하지 않고요. 머슬을 터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냥 페리스틴만 살짝 자른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차를 위한 이 연결체는 플라스틱입니까?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역치용으로 되는데 후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게 악사 어버트먼트인데요. 코니컬 어버트먼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템포러리 실린더를 메탈로도 만들고 했는데 메탈을 하면요 높이 조절하려면 다 이렇게 메탈 커팅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살짝 만들었는데 충분히 잘 견뎌내고요. 쉽게 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나중에 역충으로 이게 코니컬 어버트먼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레진이 다 들어가면 크라운의 모양은 정상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 파티클은 어떤 재료를 넣어서 붙었습니까? 본 파티클은 지금 본 매트릭스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개념이 다르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매기 씨는 또 우리 그 교육팀에서 다시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 원장님 CT상의 골폭이 7mm 정도 남았다고 하면 32, 42 자리에 BD 3.3 사이즈 심고 4번 브릿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충분히 되는데요. 3.3 힘지 마시고 3.7 하십시오. 3.3이나 3.7이나 거의 관계가 없고요. 3.7은 3.3도 이게 그러니까 록솔리드 BLT처럼 강하거든요. 훨씬 강하긴 한데 어버트먼트가 약하죠 좀. 그래서 3.3은 라스트 초이스이기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냥 아디 하겠습니다. 아디가 훨씬 더 튼튼합니다. 물론 2개 심고
4유닛 당연히 가능합니다. BD 3.3 식립시 파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3.3은 여기 있고요. 3.7은 이 정도에 있고요. 4.1은 저 정도 높습니다. 강도가 이만큼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티타늄은 티타늄입니다. 가늘게 만들긴 했지만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강도로 인한 이렇게 네로 다이아메터가 강도 때문에 부러지거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지금 메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의 임플란트가 외국의 임플란트를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가급적 그 사람들 다 가는 거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한국 환자분들은 좀 특별합니다. 확실히 강한 저장력을 갖고 있고요. 확실히 더 셉니다. 그래서 그 네로 다이아메터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뭐 NLH든 애니원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디자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네로 다이아메터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3.3 쓰시는 3.5 쓰시는 것보다는 BD 3.3이 더 튼튼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중국에서 마지막 질문. 본 파티클은 어떤 재료를 넣으면 과립상이 아니라 걸쭉한 형태로 변합니까? 걸쭉한 형태라는 것은 스티키 본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뭐 파티클 자체가 걸쭉해지진 않죠. 그냥 파티클인데 이게 매니플레이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PRF 같은 이런 조직을 쓰기도 하고 또 이미 뭐 스티키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 스티키하면 이게 좀 되긴 한데요. 만일 하신다면요, 저는 그냥 블러드 약간 믹싱 해두면요, 지금도 좀 입안에 넣어두면 블러클롯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스티키해지죠.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스티키할 것을 만들면 이것 또한 포린 바디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재료를 막 믹스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제 결과들을 지금 이제 이미 오래전에 했던 케이스, 끝난 케이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보철의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롱텀 팔로우는 아니지만 수술이 이제 보철이 끝났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건데요. 나중에는 또 롱텀 팔로우도 그 뒤에 붙여서 올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 뒤에 그 PPT로서 다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